십니까 코엔아지마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령에 관한 법률, 오늘은 5장 벌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 원으로 한다. 제10조 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제10조 2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0조 3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일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한 자. 가상자산의 매매 그 거래에 관련하여 10조 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10조 5항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거래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 원으로 한다. 제1항의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의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라서 가중한다.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항부터 4항까지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항 및 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 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조 몰수 추징. 제19조 제1항 각호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9조 1항 제2호 4호까지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여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21조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예치금을 적법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7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자, 8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 거래 기록을 생성, 보존 또는 파기하지 아니한 자, 11조 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12조 1항을 위반하여 이상거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2조 2항에 따른 통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보고한 자, 13조로부터 15조까지에 따른 검사, 조사, 명령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 징수한다. 자, 부칙까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부칙.
자, 부칙 한번 얼마 안 되니까 볼게요. 1조 시행이에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6항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470호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 부칙은 아주 복잡하네요. 그냥 내용은 별로 없고, 네, 그냥 부칙은 생략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7월부터 시행되는데, 자, 이게 이제 쉽게 설명하면 주식처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치금을 넣으면 저희가 만약에 원화에 남겨두면 그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될 겁니다. 가상자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빗썸이나 업비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그동안에는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됐는데 우리가 주식 같은 거 할 때 CMA 통장에 넣어놓잖아요. 넣어놓으면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뭐 매일 이자를 조금씩 준다든가 그렇게 이자를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네, 감시 모니터링해서 뭐 처벌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알트코인을 할 때 사기만 하면 빠지는데 그 이유들이 전부 다 거의 다 90% 이상이 다 세력들이 다 사기를 치고 돈 발라먹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상거래를 탐지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식으로 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가 한 70억 정도 슈퍼개미일 때 종가에 막몇 억씩 이렇게 조그마한 주식 종목을 들어갔다가 뭐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금융위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처벌받는다고 아마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난질을 좀 덜 할 수밖에 없다. 많이 하다가는 잘못하면 처벌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시행일이 뭐 7월 19일인가요? 예, 19일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제 제도권에서 들어와서 예를 들면 고객의 자금을 예치금이라든가 이런 걸 80% 이상을 은행에 예치를 하지 아니하면 이제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사기꾼들은 거래소들은 다 벌써 막 미리 폐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개가 폐업을 했고 7개가 고객의 돈을 지금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물 ETF가 뭐 미국이나 뭐 유럽 뭐 이런 데서 이미 승인이 났고 홍콩에서도 승인이 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ETF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고객의 돈을 예를 들면 FTX 거래소에서 거래소 파산을 해버리면 고객의 돈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고객의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보호가 되기 때문에 기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기관들이 암호화폐 뭐 시가총액 100억짜리 잡주를 사겠습니까?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비록 현물 ETF가 아직 승인되지 않았지만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켜봐야 된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6월 말에서 7월 초에 증권신고서 S1이 제출되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건데 그 시기와 맞물려서 우리나라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 자금이 들어온 것과 들어오지 않은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ETF만 시청나있으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기관 자금이 가고 암호화폐 거래소로 돈이 유입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펌핑이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ETF가 없는 상태에서 기관 자금이 암호화폐 거래소 유입된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알트 불장 때 일반 알트코인들도 상당히 큰 펌핑이 나올 수가 있다. 이번엔 특히 더 그럴 수가 있겠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자들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